여기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눈뜨게 한 남자. 돈이 된다고 알고 있고 돈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남자에게 돈 버는 방법을 배웠고요. 평생 직장이잖아요.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답니다. 글씨 하나에 되게 비싸요. 써주는 거. 게다가 굉장한 고가라네요. 다른 일을 보는 틈틈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해도 좋고 직업으로도 강력 추천, 남녀는 물론 나이도 상관없는 일,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기회의 문.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 2, 30만 원만 있어도 시작을 하죠. 시작할 때 비용은 단돈 20만 원 남짓. 월 매출 한 7, 800? 열심히만 한다면 고수익도 가능. 저도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가르쳐 드릴까요?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오늘의 주인공 이병삼 씨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글씨 쓰기로 말이죠.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글씨 팔아 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 경기도의 한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바리바리 싸운 짐들이 그의 몸을 덮을 정도. 강명숙 씨. 아, 네. 오셨어요? 오셨죠? 고세은 씨. 네. 최다운 씨. 안 부르신 분 없죠? 안 나요. 네, 맞죠. 강명숙 씨. 체크했습니다. 화장실에 또 얘기해줬어요. 마치 어느 여고 교실처럼 화기애애한데요. 뒤로 돌려주실래요? 이거 2개씩 가져갈게요, 2개씩. 이제 젊은 20대에도 있으시고요. 뭐 한 50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으셔요, 지금. 배워가지고 취업에 도움도 되고, 그다음 부업도 하시고, 뭐 해보시고 또 좋으신 분들은 창업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수업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따는 것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따는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대시고요. 폰트 중에서 붙어있는 글씨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잘 보이죠? 완전 잘 보이죠? 그의 손기술 한 번에 학생들 감탄사 연발. 딴 다음에 이걸 물감을 이용해서 한번 채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적당한 양을 짜신 다음에 이제 물감을 붓에 묻힐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국자 있죠, 국자. 국자라고 생각하시고 물감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통통한 게 올라가요. 국자로 뜨듯이 올려가지고 톡톡톡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쁘게 나와요. 오목해 보이죠? 입체감 있게 보여요. 이렇게 약간 비법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가정주부. 엄마 역할, 아내 역할 하느라 자신의 꿈을 잊은 지 오래. 이제 한 발짝 세상 밖으로의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색깔 너무 이쁜데요? 네, 통통하게 많이 올리세요. 떨지 마시고. 네, 숨 쉬지 말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약간 통통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 받냐면 2만 원 받아요. 작업해주고 2만 원 받아요. 이거 입체 POP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요. 디자인에 따라 3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배경판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요. 많이. 초보자도 금방 배우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입체 POP. 첫 작품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도 색깔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나요? 배운 즉시 결과가 나오니 기술 배우는 맛이 제대로 납니다. 실제로 구입하려면 하나에 2만 원이나 한다는데 돈 버셨네요. 2만 원 받을 수 있겠어요? 집에서 사무실 이런 거 없이 집에서 창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저보고
좀 잘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잘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살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이 POP 포마트 이런 게 겸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고 살림도 하면서 집에서 주문받아서 틈틈이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엄마로 아내로 살다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일.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자마자 바삐 길을 나서는 병삼 씨. 강사 일까지 맡으며 그의 하루는 24시간도 모자랍니다. 도착한 곳은 병삼 씨의 가게. 이곳에 자리 잡은 건 불과 4개월 전. 보통 부업 개념으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인 업계에서 99제곱미터에 달하는 매장은 대규모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일은 인생을 건 도전. 평면 POP부터 시작해 요즘 인기라는 캘리그라피에 이르기까지 활동 분야를 넓혔습니다. 평면 POP는 광고주가 원하는 문구를 물감과 붓을 이용해 적어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은 병삼 씨 스스로 결정합니다. 일종의 광고 디자인인 셈입니다. 그 김밥집 오픈하는데 김밥 메뉴판 하고요. 그 광고 내용 같은 거 포스터물 제작을 손글씨로 해드리는 거죠. 밑그림 하나 없이 쓱쓱 순식간에 종이를 채워가는데요. 그런데 어째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대정메뉴로 보이는데? 아, 지금은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그래. POP가 처음에 글 쓸 때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나중에 정리를 해요. 어째 직접 붓을 든 사람보다 지켜보는 제작진이 더 불안해하네요. 아하, 글씨에 테두리를 그리며 동시에 원하는 글씨까지 만들어내는 거군요. 어떻습니까? 눈에 쏙 들어오죠? 예쁘게 하되 첫 번째로는 글씨를 읽었을 때 판독성이 좋아야 되고요. 판독성이나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색상 같은 게 정확히 선명해야 되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요. 눈에 안 들어오면 그 반품이 당해요. 많이들 보셨죠? POP는 구매 시점 광고라는 뜻으로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시선 끄는 역할을 합니다. 선명하고 화려한 디자인인 글씨가 강력한 자극을 주고 즉각 판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네요. 요즘은 쉽고 빠른 컴퓨터 작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코 기계가 사람의 수작업이 주는 맛을 따라갈 수는 없죠. 어느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많은 색을 쓰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끄는 힘이 POP만의 장점입니다. 이게 보니까 포스터 칼라랑 붓이랑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재료비요? 네. 재료비는 뭐 이것만 따졌을 땐 재료비가 1,000원 안짝인 것 같은데요. 재료비가 1,000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제품의 가격은? 보통 사절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8절 같은 경우는 뭐 15,000원, 2만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시간 남짓. 작업의 대가는 6만 원. 대부분이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네, 저 왔어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 막 급한 작업들 많이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아, 누구세요? 아,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보통 POP 작업을 부업으로 생각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삼 씨에겐 3년 전부터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교사하려고 보육교사 이제 자격증 따려고 했는데 특강반이 POP 수업이 있어서 재밌겠다 해서 들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부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됐어요. 아, 아예 이쪽으로 전환을? 네, 아예 다 했어요.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돈이 돼요? 네, 돈이 돼요. 집에 두고 애기 키우면 살기 정말 좋아요. 네, 애기랑 같이 놀기도 좋고 좋아요.
해오던 공부를 그만두고 업종 전환을 선택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POP.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 조율이 가능한 것도 육아를 놓을 수 없었던 선영 씨에겐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 이거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테두리 해주세요. 네. 쓱 드라이기 저거 소리 시끄러운데 엄청. 차에서 안 뺐죠. 아, 예. 차에 있는 걸로? 아니에요. 차에 있는 거 가져올까요? 드라이기 좋은 걸로? 아, 전문가 냄새 나게 가져올게요. 갖고 오실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아니, 좋은 걸로.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굳이 가져오겠다는 거 말릴 수야 있나요? 아, 꽂아다 놔야 글씨도 잘 쓰시잖아요. 네? 네. 뽀대난 거 내야지. 제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엔 또 다른가 보죠. 허세에 물들어 계시는 안 그쵸, 우린 드라이기로 허세 부려요. 저 정도 허세는 좀 부릴 수 있어야죠. 이 정도 허세 인정하겠습니다. 영삼 씨가 쓴 글씨를 말린 후엔 선영 씨가 꾸미기 작업에 나설 차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된 선영 씨.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때문에 온종일 밖에 있어야 하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부업으로 일하며 뒤늦게 도전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하나 하는데 며칠 걸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1차 물감으로 글씨를 쓰고 나면 꾸미기 차례. 이땐 다른 도구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글씨가 통통하고 이뻐 보이게 그림자 주는 거예요. 물감을 안 하네요. 요거 유성 마카여서 그 물감이랑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감으로 안 해도 이런 마카 이용하셔서 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적재적소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노하우. 훨씬 예뻐 보이죠? 혼자 할 때보다 지루하지 않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 불과 3시간 만에 오후 일과를 끝낸 두 사람. 큰 거 같은 건 3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그만한 것들은 15,000원. 한 6장 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중간 거 정도 한 2만원 정도. 그럼 총 한 얼마 정도? 총 그렇게 하니까 한 17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제작한 POP 가격은 총 17만 원. 함께 만든 결과 어떤가요? 드디어 하루 매출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때만큼은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 오늘 하루 매출 한 어느 정도 되세요?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한 달이요? 네, 한 달 매출이. 한 달 매출 달달이 조금씩 다른데 7, 800일 때도 있고 3, 400일 때도 있고. 영삼 씨가 공개한 월 평균 매출은 700만 원 정도. 그렇게 1년이면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자한 비용은 재료비 10% 남짓. 원가 대비 수익이 엄청나네요. 이 일은요, 재료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료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아주 극히 일부분. 재료비는 10% 정도라고 잡으시면 되죠. 10%. 나머지 90%는 거의, 순수 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손기술로 이렇게 팔아먹는다 그래야 되나? 손기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공방에선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워낙 바쁜 일정 속에 살다 보니 중요한 주문 하나를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메인 글씨인데 입체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반짝이로 글씨 써주는 거예요. 물감으로 쓰던 글씨와는 조금 다른 느낌. 이건 뭘까요? 이게 접착하는 거예요. 접착제? 네, 접착제.
재료에 한계는 없다는 그가 최근 많이 쓰고 있다는 접착제.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는데도 효과적이랍니다. 그건 뭐예요? 반짝이 가루인데 이거 뿌리는 거예요. 색깔 입혀야 되니까요. 반짝이 가루가 뿌려지자 평범해 보였던 글씨는 어느새 눈에 띄게 화려해졌는데요. 열선 커터기를 이용해 글씨 모양을 따라 자르면 완성. 화려해 보이지만 의외로 작업 과정은 간단하답니다. 말리면 끝나는 거죠.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 이거 보통 15,000원 정도 돼요. 거의 그럼 한 10분 정도? 네. 그쵸. 금방 하죠. 네. 겨우 10분 만에 벌어들인 15,000원. 만약 병삼 씨가 입체 POP 작업만을 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최대 72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 쉬운 과정에 비해 고수익이 가능한 일. 이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했었군요. 병삼 씨 마무리한 입체 POP까지 챙겨 길을 나섭니다. 지금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김밥집에 POP 주문한 거 갖다 주러 가요. 그런 것도 직접 이렇게 갖다 주세요? 네, 가끔씩 서비스 차원에서 시간이 안 되시면 갖다 드려요. 예쁘게 제 마음에 흡족하게 됐나요?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에 안심. 적당한 위치에 부착까지 해주는데요.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 못 쓰잖아요. 깔끔하게 띄고 분위기에 딱 맞는 것 맞고 또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밋밋했던 벽이 다 환해졌네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뭐 옷집, 식당, 음식점, 병원, 약국, 그 다음에 동네 슈퍼 하여튼 장사하는 모든 업종에서 다 쓰는 거죠. 글씨 누구나 다 쓰지만은 그걸 정말로 예쁘게 눈에 띄게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POP가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요? 실험해봤습니다. 이 장비는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는데요. POP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자극을 줄 수 있을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카페 이용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쓰고 매장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부착된 것이 없는 평소의 가게 안. 시선의 큰 이동 없이 주로 정면을 향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엔 POP 광고물을 좌우로 양쪽에 부착한 후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POP 광고물 외 다른 것은 동일한 환경입니다. 과연 두 번째 실험 대상자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할까요? 들어서자마자 확연하게 시선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다시 봐도 POP 광고물이 있는 양방향으로 빠르게 시선이 오갑니다. 실험의 전 과정을 전문가가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실험 결과를 확인해보면 POP 부착 전 큰 이동 없이 정면만 향하던 시선은 부착 후 양쪽으로 확연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험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큰 글씨와 색깔이 화려한 것에 많이 띄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려한 색깔과 큰 글씨로 이쁘게 만들어진 POP의 경우에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끌어서 그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POP 광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작업 방법은 너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만 보이는데요. 원가를 따질 수 없는 기술을 파는 직업이라 하기엔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것도 사실. 대충 이렇게 쓱쓱 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렇긴 하죠.
되게 쉬워 보여. 막상 붙잡고 하려면은 그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때다 싶어 10년 경력 병삼 씨에게 도전장을 낸 제작진. 며칠 봤다고 제작진의 준비 모습은 이미 프로급. 이러다 병삼 씨에게 경쟁자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병삼 씨와는 다르게 제작진은 영 속도가 나지 않네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POP 전문가 촬영 며칠 만에 기법까지 마스터한 제작진.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이미 승부는 결정난 듯한데 수저증. 수전증이 아니라 원래 누구나 다 빨려요. 저는 일단 다 끝났거든요. 더 이상의 대결은 의미 없어진 시점. 그래도 제작진 끝까지 포기는 없습니다. 아, 왜 자꾸 졸리죠? 아, 졸려.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병삼 씨. 예정에 없던 꾸미기 작업에 돌입. 이젠 좀처럼 포기할 생각 없는 제작진을 기다릴 수밖에요. 마침내 끝난 대결. 자그마치 3배 가까운 시간이 더 걸렸네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POP를 시작한 지 언 10년. 처음에 병삼 씨도 저리 어설펐겠지요.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속엔 늘 가난과 배고픔이 함께했습니다. 생선머리 안 쓰시냐고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생선머리? 뭐다 쓰려고 그래, 생선머리를? 버려진 생선머리 몇 개 얻으려 허리가 끊어져라 인사하던 어머니. 소년의 가슴 속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그 흔한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존심은 내려놓은 엄마의 진심이 그날 밤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30년도 더 흐른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인생의 목표가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시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었던 거죠.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더라고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 어린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가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돈 몇백 원이 없어 굶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요. 사실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배가 고프잖아요. 일단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저 붙어있는 목숨 때문에 구걸을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진짜 배고파서 그러는데 천 맞출 수 있어요? 가혹한 세상 속에 혼자 내버려진 기분.
자식들을 위해 버려진 생선머리를 구걸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을까. 잔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냥 자책을 했죠, 자책. 오랜만에 여유로운 날, 피곤할 법도 한데 쉴 생각도 않고 부지런히 길을 나섭니다. 네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 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이었는데요. 바빠지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네. 어서오라, 웬일이야. 잘 지내셨어요? 이제가 잘 지냈지. 얼굴이 삐쩍 올라가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 얼굴. 나? 네. 앉으세요, 어머니. 엄마는 항상 걱정해, 너 때문에. 아, 바빠. 일이 바빠갖고 정신없어. 엄마가 너 몸무 군 거. 네 걱정 한번 하기 싫으면 쟤는 잠을 못 잡아. 깝깝해. 마음이 깝깝해. 그래갖고 막 초저녁에 병삼이를 한번 생각을 하면 헬멧 잠 안 와버려. 안 와갖고 가슴이 막 터지려고. 아침에 새벽에 나 어쩌다 잔동만동 앉아 못 자. 걱정이 많이 되세요? 많이 돼야 걱정이. 어느덧 80을 넘긴 어머니. 40 넘은 아들도 그녀 앞에선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직업이 뭔지 아시죠? 아, 직업. 피우피. 오, 아시네요. 나는 모르실 줄 알았어. 오, 대단한데. 아셔요? 피우피. 뭐 피우피가 뭔지 아세요? 화가. 그래도 아시네? 야, 아이, 참. 명언데. 몇십 년인데. 명언데, 그래도. 그래요? 나는 모르실 줄 알았어. 아이, 평소 막 시비 와갖고, 그린 게 갖고 다 못 살더라. 그런 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엄마, 나는 취미가 그것이고, 엄마, 나는 요거 돼갖고, 재밌은 게 허요. 돈보다도 재밌은 게 허요. 그러더라고. 그래? 네가 재밌으면 해라. 그때는 그랬어. 근데, 나이가 먹은 게 장계를 못 간 게 못 살겠네. 평생 못해준 것이 많아 미안한 마음.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했던 아들이 글씨를 쓰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요.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다 휴대폰 가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10년 전 우리나라에 POP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네, 손이 떨리가 그러는데 이 글씨 좀 잘 쓰나? 글씨요? 제가 글씨는 못 쓰고 제가 그림은 좀 잘 그려요. 그림하고 뭐 글씨하고 똑같지? 이거 한번 써봐라니. 네, 알겠습니다. 화가를 꿈꿨던 병삼 씨.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요. 운명처럼 글씨를 통해 다시 붓과 물감을 마주했습니다. 사장님, 다 썼습니다. 그래, 한번 봐라. 우와, 이거 잘 썼네. 꽁. 자. 야, 핸드폰 공짜래. 그렇게 시작한 POP.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글씨를요, 써놓으면 팔려요. 바로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안 써놓으면 절대 안 팔려요. 정말 신기한 게 휴대폰 매장을 하면서 오늘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글씨를 써서 크게 정말 눈에 잘 띄우면 돼요. 눈에 잘 띄게 해서 붙여놓으면 바로 손님들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이었던 POP 광고의 효과. POP에 대해 몰랐던 주변 상인들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손님이 급증했습니다. 현삼씨, 이게 사장님. 저기는 글씨. 얼마나 되냐고, 제 글씨를 돈 주고 사시겠다고요? 그래. 어둠뿐이던 인생에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다. 나는 이거야. 내 평생직이야. 그리고 이걸 과감하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제가 드릴게. 조용하던 작업실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아, 오늘 수업이 있어요. POP 수업. 여기서도 하세요? 아, 그럼요. 매직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펜을 짧게 잡지 마시고 길게 잡으세요. 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아, 신문지 그릴 네. 수 있었는. 네, 그게 수평이 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 단어 좀 쓰세요. 네, 단어. 오, 이분은 꽤 실력이 있는 분 같은데요. 물감으로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쓰네요. 그리고 항상 겹쳐서 쓰면 좋아요. 이렇게 모든 자음모음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겹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 오밀조밀하고 글씨가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다 같은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초보부터 당장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실력자까지. 어찌된 일일까요? 병삼 씨가 초보 학생들 봐주는 사이 한 여성분은 가까이 앉은 수강생들에게 친절한 선생님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좀 잠깐 봐드린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원래 이제 그 예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POP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작품 활동 하시면서 시간 되실 때 작업도 하시면서 또 집에서도 또 이렇게 계속 하셔요, 일을. 전문가신데 왜 이렇게 배우고 계세요? 네?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글씨는 꾸준히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손이 굳어서 틈틈이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오라? 지금 주문 받으시는 건가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입체로 하는 거.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문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갑자기 주문이 와가지고, 네. 집에 가서 작업해야겠네요. 리얼이네? 네. 진짜 리얼이네요. 주문받은 작업을 한다는 그녀를 따라 작업 공간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얼마 전 결혼해 살고 있는 신혼집의 작은 방. 결혼 전부터 부업으로 해온 일이라 아예 방 하나를 작업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여기 뭐 물감이랑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재료값만 한 어느 정도? 물감 같은 경우는 문구점에 가시면은 제가 알기로 3, 4만 원이면 사시는 것 같아요. 구매 가능하시고 붓도 뭐 한 1, 2만 원이면 충분히 사시고 물감하고 붓만 있으면 됩니다. 네. 종이도 문구점 가시면 뭐 300원, 500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든 돈은 단돈 7만 원 남짓. 병삼 씨에게 배워 일을 시작했다는 이분도 어느덧 9년차 전문가. 평면 POP는 사용하는 색상이나 글자 크기가 비슷해서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작업이다 보니 작업하는 사람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 세상에 하나뿐인 손글씨가 탄생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셨네요. 네, 이런 거 좀 작은 사이즈라서 금방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거예요? 이거요? 이거 지금 테두리까지 해서 15,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코팅이나 이런 거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코팅 해야 됩니다. 코팅은 밑에 여기 코팅 기계예요. 이걸로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 사이즈가 사살로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요거 하나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터라 많은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하는 부업치고는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건가요? 네, 완성됐습니다. 자투리 시간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POP의 매력. 뭐 틈틈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해야 되니까 틈틈이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뭐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집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네. 이걸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능할까요? 집안일 하면서 하면은 한 달에 거의 월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충분히 150, 200까지도 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돈 7만 원으로 시작해 월 수입 200만 원. 괜찮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림의 실력과 글씨의 실력보다는 영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글씨가 이쁘고 잘 써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POP 하면 저기서 주문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알려주면요, 쉽게 일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내 돈인 거예요. POP 광고 일을 시작은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일을 주문받는 건지 캄캄하기만 했던 시절. 병삼 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습한 샘플들이 곧 그를 광고하는 광고판이 된 건데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돈도 없고 광고할 여력이 없고 자리도 안 좋았을 때 하루에 한 6시간씩 작업한 걸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온라인 작업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강사자리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글 하나를 제대로 올리면은 글 하나로 인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정말 5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글 하나를 잘 올리면. 자리를 잡은 지금도 영업이 1순위라는 병삼 씨.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홍보 반경을 넓혔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여기 매장 홍보할 겸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글씨를 무료로 써주는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되고요. 뭐 좋은 일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POP 전문가 병삼 씨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주민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게 목표. 그래서 준비한 필살기.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엔 더욱 빛을 발한다는 반짝입니다. 일단 물감 글씨가 아닌가 봐요. 예, 이건 빨짝이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시선 집중 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꼬마 아가씨 네 눈에도 예뻐 보이니? 이뻐요. 되게 좋아. 표현이 좋아. 되게 대충 쓰는데 엄청 잘 이뻐요. 귀여워요, 글씨가. 원하는 문구 그대로 순식간에 뚝딱. 오늘 다들 횡재하셨네요. 집안 꾸미는 소품용으로도 가게 메뉴판으로도 어디든 잘 어울리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오늘 이벤트 대성공입니다. 밤늦은 시간, 밀린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쁜 병삼 씨. 스스로의 성공 비결로 홍보를 1번으로 꼽았지만 그에겐 더 큰 성공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 필요한 장비도 마련하고 작업 공간도 마련한 초기. 고정 지출은 늘었는데 기대만큼 수익이 늘지 않아 고민스러웠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모래로 쓴 듯한 느낌 나게 약간 오톨도톨을 그런 느낌 나게 글씨 쓸 수 있나요?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맡겨봐 주세요. 진짜 예쁘게 써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오케이, 예, 오케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연구를 했던 거죠. 사실 처음에 그는 오직 물감 글씨밖에 쓸 줄 몰랐었는데요. 올해의 비밀아.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야 손님이 찾아올 거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료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려다 작업실에서 안료가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나무에다 글씨 좀 써주세요. 여기.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는 그의 고민과 연구를 거쳐 그의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도와줘요. 그렇죠. 손님들이 많은 것을, 아이템을 제공해요. 저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수십만 개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주문을 통해서, 저한테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거우면서 돌 느낌이 나잖아요. 이것도 돌가루나 뭐 그런 특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화분인데. 그게 스티로폼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안 끼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런 청동 느낌 이런 거. 이런 청동 느낌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판 주문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글씨만 쓰던 그의 손끝에서 다양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난 셈이고요. 이제 웬만한 공예 분야에선 못하는 일이 없죠. 그에게 거절이란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금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목공소에 가고 있어요. 목공소요? 네. 거긴 왜 이렇게 가세요? 네, 메뉴판 주문받은 거 재단하려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뭐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최근 주문받은 메뉴판은 나무로 만들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 전문가의 손을 빌려 크기에 맞게 재단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이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재료 얼마 사신 거예요? 재료요? 이거 13,000원이요. 이 합한 이게. 네, 지금 13,000원인데 재료비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가져가서 글씨를 써서 작업을 하면은 얼마짜리 변신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가로 2m 40cm, 세로 70cm의 특대 사이즈. 종이 작업보다 메인판 작업이 제일 재밌어요. 왜요? 단가가 세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흰색 메뉴판 작업입니다. 보통은 어두운 색의 메뉴판을 선호하는 편이죠. 이 공구함은 뭐예요? 이거요? 글씨 쓰는 페인트 마커. 윈도우 마커. 페인트 마커요. 이걸로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네? 이제 그 재료 같은 게 안 하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죠.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분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펜 역시 그중 하나죠. 오늘은 붓 대신 잡은 펜으로 개성 만점 메뉴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와, 정말 깔끔하네요. 이번엔 디자인 작업. 새로운 도전인 만큼 색상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이고, 새로 하나 사시지 그러세요. 너무 끝까지 쓰시는 거 아니에요? 파스텔요? 다 써야죠. 끝까지. 아껴 써야죠. 지금 손가락으로 문질 내는 수준인데. 마지막은 메뉴판에 메인 글씨 쓰기. 그런데 사실 그는 지독한 악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저 글씨를 그림처럼 정성을 다해 쓰다 보면 악필도 이렇게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다네요. 드디어 완성! 과연 이 메뉴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예요? 이건요, 한 30만 원 해요. 30만 원이요? 네. 그 아까 재료가 얼마였죠? 뭐, 초쿠값하고 그런 것들, 한 3,000원 정도 쓴 것 같은, 3, 4,000원 쓴 것 같은데, 합쳐봐야 2만 원이 안 나오겠는데? 그러면 지금 2만 원으로 30... 네. 10배가 넘는 거죠. 자그마치 재료비 대비 15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작업을 마치자마자 소비자에게 향하는 병삼 씨. 평소 하던 작업에 비해 크기가 큰 제품이라 오늘은 제작, 배달, 설치까지 전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가게 안에서 뜻밖의 물건을 만났는데요. 네, 여기 여기도 이런 있네요. 예. 전에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전에 한번 했었어요. 좀 꽤 됐는데, 메뉴판을 이번에 또 새로 바꾸시려고 연락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했던 분들이 꾸준히 하시다가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 할수록 이게 그 고객층이 넓어진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여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섬세한 제작부터 장비를 활용한 설치까지 완전 일당백 아닌가요?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모르겠네. 이런 황당. 왜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지? 그쪽에서 70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 같은데 제당 안 해줬나? 저기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사이즈가 지금 안 맞는데 혹시 늘렸어요? 그때 700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옆에요? 2,400이 700. 아, 새로? 네. 새로 저 일부러 가리려고 준 거 얘기하고. 아, 그래요?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안 맞아. 키운 거죠? 네네, 가리려고. 아. 10년 감수했네요. 여자가 99%에 달하는 POP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제작까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메뉴판 설치는 병삼 씨만의 특급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문하신 분의 마음에도 쏙 드는 모양. 기존의 검은색 메뉴판을 보다 흰색으로 바꾸고 나니 가게 전체가 환해진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주세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그의 도전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하나 쌓여왔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많은 걸 작업하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뭐 초코아트 메뉴판 작업들, 그 다음에 유리창에 그리는 작업들, 현장 작업들, 다양하게 그 POP 광고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물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모든 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흔한 글씨 쓰기. 과연 돈 되는 글씨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POP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OP요? 저한테 배우시면 잘하죠. 잠시 후 돈 되는 글씨 쓰기의 모든 것이 전격 공개됩니다. 알고 보면 더 쉬운 돈 되는 글씨 쓰는 법. 모든 글씨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 규칙.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네모 있죠, 정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기억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정사각형을 그린 후 손이 움직이기 편한 순서로 네모 안에 자음을 꽉 채우는 것이 POP 글씨 쓰기의 기본. 또한 모음을 크게 쓰는 페인 글씨와는 다르게 자음을 크게, 모음은 작게 쓰는 게 또 하나의 비법입니다. 무조건 페인 글씨 쓰는 형태와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초성은 크게 쓰고 중성은 짧게 쓰고 중성은
작게 쓰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몇 가지 원리만 딱 외우시면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정리하면 모든 글자는 정사각형 안에 쓰면서 초성은 크게, 중성은 짧게, 종성은 작게 쓰고요. 글자를 살짝 겹쳐서 쓰면 POP 글씨가 완성됩니다. 늘 작업에만 몰두하던 그가 오늘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는 길이기에 이토록 긴장한 표정일까요? 그에겐 평생 놓을 수 없는 꿈. 안녕하세요. POP 디자이너가 아닌 화가로서 지인들과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 그리시는 거지? 멘탈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작업이 들어간 거지요. 멘탈? 네. 병원 가면은 그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인데 곧 주울뚱 말뚱, 살뚱 말뚱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에 일보에 그 숨이 막히는 그런 장면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심장이 가끔씩 요동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희망을 찾자는 거지.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던 소년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 POP 덕분에 삶의 여유와 함께 이제는 꿈을 향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무궁미진하거든요. 돈벌이는 꾸준히 되고요.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노력하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글씨 하나로 시작해 성공한 그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꾸준하게 노력했을 뿐이다. 좌절뿐인 삶에도 기회는 찾아왔고 꾸준한 노력 속에서 그의 인생은 비범하게 바뀌었다고 말이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은 더 나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왔던 것은 그냥 꾸준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꾸준함 속에서 기회가 중간중간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다시 그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주부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죠. 언젠가는 성공해 TV에 출연하고 싶었다는 병삼 씨. 어떤가요? 그 꿈을 이룬 소감이. 이제는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고 기꺼이 행복해도 됩니다. 이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분식집에서 장사를 시작한 남자. 식당은 몇 가지가 해가지고 3개 있었고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끝은 10억 건물주. 수동 씨에겐 손님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거 하나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건물주 되는 비법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